필리핀 뉴스로 인사드리는 필피디입니다. 한인 아동 납치 소식, 불법 심카드 판매 소식 등 8월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일어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한필 가정의 8살 여자아이가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부모가 확인한 CCTV에서는 범인이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수백 미터를 이동해 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차량을 타고 납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들은 현지 교민들이 SNS에 범인의 차량 번호를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필리핀 한국 대사관 세부 분관은 즉시 현지 경찰과 공조해 범행 차량을 수배. 현지 경찰은 범행 7시간 만인 저녁 8시경 근처 아파트 복도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하고 아이를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교민들과 필리핀 세부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용의자는 당일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납치범은 30대 남성, 면식범,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건물주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이 살던 건물의 관리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해자와의 친숙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납치범은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붙잡혀 있는데 문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납치 사실을 알리는 협박 문자를 보낼 만큼 대담하고 검거가 된 후에도 V자를 날리며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뚜껑을 날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풀려난 아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필리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필리핀 경찰청 사이버 범죄팀은 불법으로 등록된 심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대만인 1명과 필리핀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심카드는 각 통신사별로 대략 7,300여 개에 달했는데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심카드 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8월부터 약 7천여 개의 등록된 심카드를 구입하여 범죄에 사용할 목적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구입한 심카드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등록된 심카드를 구입한 건데요. 심카드 중 일부는 다양한 전자지갑 플랫폼과 전자은행 계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심카드를 등록하거나 도난당한 심카드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4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현재 필리핀에 여행 오시는 분들의 경우 현지 전화가 필요한 경우엔 개인정보 등록 후에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 심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고 필리핀 거주 외국인은 거주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심카드를 등록 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7월 25일 등록이 마감되었죠. 심카드 등록 법안이 제정된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자 사기가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사기 행위에 등록된 심카드가 어떻게 등록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심카드 등록법 시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결의안도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심카드를 등록해서 사용 중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팸 문자나 이상한 전화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필리핀에서도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통신사의 기밀 유지 위반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앞으로 필리핀 통신사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해집니다. 필리핀에 와서 심카드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심카드는 구입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등록 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용의자 추적 중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찰에 의해 무고한 10대 소년이 살해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8월 2일 경찰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용의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용의자는 도주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보트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입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17세 소년과 그의 친구의 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겁에 질린 17세 소년은 배에서 뛰어내려 강으로 뛰어들었고
그의 친구는 배에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강으로 뛰어내린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경찰청장은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라고 말하면서 해당 경찰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총을 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17세 피해자는 경찰이 찾고 있던 용의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국립경찰 PNP 운영 매뉴얼엔 범죄자 또는 용의자에게 평화적으로 경고하기 위해 메가폰 사용을 권장하고 경고 사격의 사용을 금지, 경찰관은 범죄자에게 무력을 행사하기 전 먼저 구두로 경고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또한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 6명은 해임되어서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피해자 가족은 경찰 6명을 살인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지난 20일 또 다른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이번 달에만 경찰에 의해 살해된 두 번째 10대입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제인 19세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복을 입고 오토바이에 탄 두 남자가 자기들이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멈추라고 명령. 강도인지 뭔지 모를 상황이기에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도망.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자신을 쫓아오던 한 명이 총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겁에 질려 헬멧을 그들에게 던지자 4발의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정작 총알은 당시 우연히 집 앞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형제에게 향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제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 실수가 있었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데, 현재 가해자들은 체포가 돼서 살인 미수, 행정 고소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경찰 매뉴얼에는 수행할 작전 종류에 적합한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검문소에는 규정된 경찰 제복을 입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네요. 사복을 입고 다짜고짜 내가 경찰이다, 검문할 거니 세워보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현재 필리핀은 태풍 시즌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서너 개의 태풍이 발생하죠.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고 시원한 여름에 접어드는 8월 말이지만 전 세계가 직면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매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갱신하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말 그대로 무지하게 덥다는 말인데요. 현재 발생된 태풍들 중 한국을 향하는 태풍도 있고 필리핀 쪽으로 오는 태풍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여름에 접어드는 필리핀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 무더위와 태풍에 대비해서 얇은 긴팔과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필리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PD의 필리핀 뉴스는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나 재미있는 뉴스 혹은 한국분들과 관련된 뉴스만 짧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으로 필리핀 소식과 정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